궁금한 게 있는데 형은 원래부터 그렇게 월수득이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하시다가 회사 대표가 되신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너보다 많은 수익을 벌고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진짜 실패를 너보다 한 10배 이상은 많이 했을 거야. 그렇게나 많이요? 어떤 실패를 겪으셨는데요? 내가 14년 전에 과거에 대형 기획사 아이돌로 데뷔를 했다가 그거 말아먹고 실패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배달일,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자본금 없이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막 알아보게 됐고, 그러다 구매대행이랑 쿠팡 파트너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걸 시도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중국 대형 물류 대행지랑 이커머스 사업을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지. 내가 지금은 특별해 보이지만 그때는 진짜 너보다도, 아니 그냥 그 누구보다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 아, 구매 대행하고 쿠팡 파트너스요? 그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그게 뭐예요? 구매 대행은 해외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쿠팡, 네이버 같은 데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쇼핑몰에서 그분께 바로 결제해서 보내주는,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업이라서 재고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리스크가 없고 자본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는 뭐냐면, 쿠팡에 올라가 있는 상품들을 내가 블로그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그런 것들에 내 링크를 남겨서 나를 통해서 쿠팡에서 쇼핑하게 되면 그 결제 금액의 3%를 나한테 주는 시스템이 쿠팡 파트너스야. 아, 그러면 그거 하면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지. 그것들을 통해서 너의 삶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면 무조건 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평범 그 이하였던 내 인생을 성공으로 완전히 바꿔준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3가지 시스템 구축법을 그럼 오늘 알려줄게. 그 전에 너는 일단 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야? 성공하면 좋잖아요. 삶의 여유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먼저 한번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자. 우리는 모두 개개인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 근데 이놈의 성공이 대체 뭐냐? 이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내 생각엔 성공은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것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게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 인생인 것 같아. 또 그 목표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면 진짜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해 오직 한 가지 목표와 성공에만 집중하느라 건강, 인간관계, 내 진짜 삶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일까? 아,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 아닐 것 같지. 맞아.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삶이지. 성공이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부터 성공된 삶을 사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아무리 멋진 집, 화려한 직업, 큰 수익이 있어도 그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공허함이 엄청 크게 느껴지게 될 거고, 이 성공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갤러리아 폴에 이런 데 산다고 칠게. 그럼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거기 살면 그 다음은, 그 순간은 엄청 이제 공허할 거란 말이지. 내 꿈이 갤러리아 폴에 사는 거였는데 살게 됐으니까 다음 꿈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성공하는데 행복은 정작 그 목적지에 있지 않다는 거지. 아마도 우리가 성공을 바라는 이유는 행복이고,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런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취해야만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행동들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행동을 너가 충분히 오래 일관되게 꾸준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 단계가 진짜로 재밌고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기 위한 접근 방식이 중요하고,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있지. 돈,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적으로 내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 거야. 말이 좀 샜는데 내가 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게 훨씬 가능해지고,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너가 더 잘 실행하고 균형 잡힌 접근으로 온전한 성공의 삶을 즐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성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가 내가 필요하다고 했지. 이게 왜 필요하고 중요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 내가 처음 헬스장을 갔을 때 한 2년 정도 그냥 아무 시스템과 지식 없이 헬스장을 다녔거든.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한 주 2회 정도 헬스장 가서 그날 하고 싶은 그냥 운동을 내가 했단 말이지. 당연히 재미는 좀 있었지만 체력이나 뭐 근력 성장에 있어서 뭐 아무런 발전이 별로 없더라고. 2년이나 다녔는데. 오히려 뭐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 근육이 갑자기 시리더라고. 그러면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나 어깨가 안 좋네 하면서 운동을 못하고 계속 살이 찌고 되려 그 2년 동안 했던 근력마저도 다 빠지게 된 거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최근에 이제 PT를 끊었거든. 주 3회 같은 시간에 내가 지금 PT를 받으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갖춰진 운동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혼자 운동하다 다친 그 어깨도 낫게 되고 몸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더라고. 또 다른 예로 내가 처음 그 구매 대행이라는 걸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 처음엔 했단 말이야. 그때는 재결제율이 진짜 없었는데 이 주문한 결제자분들에게 내가 문자 발송, CS 응대 절차들을 시스템으로 좀 짜두니까 확실히 재결제율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좀 뛰게 되더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훨씬 더 매출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매번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딱 3가지 시스템을 정해서 너한테 오늘 알려줄 테니까 그걸 꼭 도입해보길 바랄게. 진짜요? 저야 알려주면 감사하죠. 근데 아마 너가 또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시스템화 한다는 거야. 우리가 성공을 위해 나아갈 때 올바른 목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적어도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목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 있어야지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올해 목표가 뭐였어? 저 운동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처럼 새해가 뭐 됐거나 하면 막연하게 헬스장 가야지, 뭐 미루지 말고 살 빼야지, 돈 더 벌어야지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 한두 달이면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거든. 왜냐면 정확한 목표 시스템 설계가 없기 때문이야.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더 먼 미래서부터 현재로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나 자신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렇다면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90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고 행동하고 있을까? 이거를 역산해가지고 설계해서 3년 뒤에 나에 맞춰서 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가 3년 후에 3억을 벌겠다고 결심했다고 쳐볼게. 3년에 3억이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지? 1억이요. 1억을 벌어야 되지. 한 달이면 대략 830만 원을 너가 벌어야 돼. 이거 가능해 보여?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지? 근데 가능해. 평범한 직장인이 당장 내일부터 매달 830만 원을 벌려고 하면 당연히 너처럼 막막해 하잖아. 근데 쪼개서 역산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90일 동안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쪼개면 이게 진짜 보인다는 거지. 너 이렇게 살아본 적 있어? 아니요, 전 없어요. 없지. 진짜 이렇게 역산해서 이제 살아봐봐. 자, 그럼 처음 90일 3개월 동안은 거창한 게 아니라 딱 퇴근 후에 100만 원을 더 벌어보겠다는 수익 모델을 하나 설정하는 거야. 이 세팅하는 것에만 집중적으로 보내는 거지. 확실한 수요를 찾아서 100만 원을 더 벌게 하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세팅하는 게 끝. 그런 걸 지금 찾아야 돼. 그런 게 있을까요? 무슨 배달 알바나 당근 알바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너가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부수입이 되는 거를 찾아서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완성되면 일하는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다듬고 복리를 적용시켜서 이걸 이제 월 300만 원짜리로 단단하게 키우고 안정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퇴사하고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월 300 됐으니까. 네. 맞아. 뭐 월급을 뛰어넘었다면 이제 거기 그 파이프라인을 생성했던 거에 목숨을 걸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성공한 작은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카테고리에 똑같이 적용하거나 아니면 팀원을 구인해서 복제화를 하는 거지. 이게 300만 원이 되네? 그러면 이걸 세팅해서 이걸로 다시 300만 원을 만들고 인원수를 늘려서 복제를 시킨다는 거야. 이해가지? 시스템을 극대화하면 월 900만 원이 되고 1년에 1억, 3년이면 3억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현실화된다는 거야. 나는 이걸 90일의 역산 시스템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런 부업은 아까 말한 내가 쿠팡 파트너스가 될 수도 있고 구매 대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너가 아는 거 뭐가 있어? 아는 거 있니? 별로 없어요. 배달 알바 당근 이런 거 말고 뭐 내가 자본금 1,0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에어비앤비가 될 수도
것도 있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국내 판매보다 올리브영 인기 엄청 많잖아 해외에. 그래서 역직구로 해외 한국 화장품 파는 거, 무신사 같은 곳에 입점된 의류를 일본에 수출해서 파는 그런 역직구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걸 꼭 한번 세팅해 봤으면 좋겠어. 이제 돈이 그렇게 굴러가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이걸 정해야 된다는 건데,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행동을 어떻게 시간에 따라 분산 투자할 건지를 짜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알아? 168시간요? 계산 빠르다. 그러면 168시간 중에 너 하루에 지금 몇 시간 정도 자? 평일에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자는데 주말에는 더 자는 것 같아요. 그럼 많게 8시간 잔다고 쳐볼게.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56시간, 그치?를 자는 시간에 보내고 식사와 화장실 가는 거에 사용이 한 12시간 정도 될 거야. 그러면 한 100시간이 이제 남거든? 거기다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60시간이 사라지게 될 거고, 온전한 너의 일주일 개인 시간은 40시간밖에 남지 않을 거야. 근데 너 게임 하지? 게임 하죠. 어떤 거 하는데? 뭐 피파도 하고 또 휴대폰도 보고. 그러면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핸드폰이나 OTT를 시청하거나 너가 게임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40시간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현저히 작다는 게 이제 느껴지지 않아? 진짜 부족한 것 같네요. 진짜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야. 그래서 시간이란 자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내가 추천하는 게 있는데, 다들 사용하는 노션이나 또는 제가 사용하는 투두이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고 퀘스트 깨는 것처럼 체크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 해냈다 라는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3년 뒤에 너가 이렇게 돼 있기 위한 역산을 하면서 시간 설계도 이런 투두이스트나 노션을 활용해서 이제 한번 좀 시간 관리를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시간 시스템을 너가 성립을 했다. 그럼 이제 재정 관리 시스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너가 월 1,000만 원 벌었다고 그냥 쳐볼게. 그럼 너 이제 어떤 삶을 살 거야? 크게 생각해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차를 사지 않을까요? 차! 네. 미쳤구나. 그래,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야. 돈을 더 벌게 됐어도 들어오는 수익에 대한 관리를 못하면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형 차 사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샀지. 근데 나는 그렇게 번 지 3년 정도 지나서 첫 차를, 그 테슬라 모델 Y를 샀는데, 진짜 내가 차를 지금 사보니까 이 차가 진짜 쓸모없다라는 걸 더 크게 느꼈어. 왜냐면 출퇴근이 너무 가깝잖아. 그러니까 서울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진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차가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차가 더 막혀. 그래서 무튼 과거에 나도 그랬고, 대다수의 저축이나 투자를 못해서 원점이 되는 사람들의 패턴은 똑같아. 그게 뭐냐면 월급만으로 생활이 부족하다 느껴서 신용카드를 쓰고 월급 이상의 지출을 땡겨 쓰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재정관리 진짜 실패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의 돈이 카드값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다시 카드사에 돈을 땡겨 쓰게 되지. 너 신용카드 쓰니 지금? 네, 씁니다. 그거 짜라는 게 좋을 텐데.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쓴 뒤에 남으면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돈은 사실 거의 없는 게 현실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신용카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진짜 자르는 게 좋고, 그러면 그 다음 달 카드값이랑 생활비가 지금 신용카드 땡겨 썼으니까 다음 달에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 멘붕 올 거야. 내가 실제로 6년 전에 그렇게 살았었거든. 그래서 진짜 카드 딱 잘랐을 때 한 달 진짜로 이거 어떡하지? 카드값 다 빠져나가고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신용카드 또 땡겨 쓸 수 없고 카드 잘랐으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진짜 굶주리고 살았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한 달 굶고 살잖아. 그럼 그 다음 달부터 진짜 신기한 게 통장에 돈이 쌓이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지출이 어디에 새는지 내가 보게 될 거고, 내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지 머리를 굴리게 돼. 통장에 돈 모이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 예를 들어 세금 지출 통장과 생활비 통장, 적금 투자 통장 등으로 구분해서 통장을 나누어서 설계를 하면 진짜 좋고, 나머지 돈으로 온전하게 나를 위해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면 재정 관리에 진짜 좋다는 거야. 철저하게 지키고 분리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지키고, 감정적인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막 오늘 내가 쏠게 이러면서 그냥 써버리는 거 있지. 그런 충동적인 소비를 방지할 수가 있어. 좀 공감이 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진짜 이런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해서 너가 한번 실천을 다단계로 딱 해봐야 돼. 저도 오늘부터 꼭 해보겠습니다. 그래, 무조건 통장 쪼개기부터 돈 쌓이는 재미를 느끼고 카드도 잘라봐. 알겠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행복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으로 빨리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성공은 어떠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기만 하면 성공해서 나중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라는 회의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하고 이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 늘 오늘까지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앞으로도 질문을 줘.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시행착오가 너도 마지막이길 좀 줄여 나아가길 진심으로 한번 바라볼게. 감사합니다.